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어떤 것이 합의되는지만 잘 관찰해도 사주가 언제 좋아지고 언제 나빠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주격한 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소 간단한 이론으로 사주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을 해석하기에는 기초적인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여러 이론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은 천간합을 사주 해석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천간합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본인 사주를 해석할 때 정확한 부분을 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 학생들이나 혹은 상담을 의뢰하신 분들께 좀 들어서 오늘은 천간합을 사주 해석에 직접 대입해 보도록 하는 것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천간합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할 텐데, 천간합은 말 그대로 사주 팔자 천간에 있는 글자끼리의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 좀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이렇게 10글자를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에 다 외우면 그 다음 보통 공부하는 것이 천간의 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목은 기토랑 합을 하고, 자, 을목은 이렇게 경금이랑 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 보통 이걸 다 외우긴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천간의 합은 합거라고 표현한다. 자, 이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천간합은 합거라고 표현하는데요. 합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 것자를 써서 합이 되어서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글자가 합을 하게 되면은 사주 내에서 이 기능이 정지가 되고 고유한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과거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게 정말 기능이 상실돼서 아무 기능이 없냐고 여쭤보시는데, 저의 대답은 네, 그렇다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론을 제가 만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옆에 지금 추가적인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평진전 31장 정관격을 노남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명식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적어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잡기 정관이 천간에 토출하고 지지의 정관이 회합하니 최고의 기격이다. 하지만 재성 임수와 인수 정화가 두 개가 서로 합하여서 여전히 고관무보로 논해하는 까닭에 벼슬이 칠품에 오를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주 명식에 대한 지금 자평진전에 나온 설명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현재 보시면 미월무토로 월지가 비견입니다. 자, 지지는 이 월지 비견을 중심으로 봐야 하지만 천간은 이 미토의 지장간에서 투출한 월지 장간이 천간에 올라온 게 있다면 이것들이 이 사주를 보는 기준인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미중에서 투출한 을목과 정화가 모두 투출해서 용신은 정관과 인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월지 장간에서 한 개의 기운이 아니라 두 개의 기운이 올라온 경우에는 두 글자 간에 유정한지 무정한지, 즉 사이가 좋은지 사이가 나쁜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서 지금 정관을 지금 이렇게 본 중에 인을 만나서 상당히 유정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관이 또 이렇게 편재를 만난 것도 좋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주 천간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잡기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고 그리고 지지에서 비견이 정관과 합을 해서 회지하고 있으니까, 즉 비견이 정관으로 변하고 있으니 최고의 귀격이다라는 건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천간에 있는 정관이 이렇게 지지에서 묘목이 회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거고요. 지지에서 월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가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뒤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재성 임수와 인수 정화가 합하였으니 여전히 고관무보로 논해하는 까닭에 칠품 벼슬에 오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주 모양이 안 좋아졌다는 건데요. 자, 정관은 기본적으로 천간에서 재와 인수를 만나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정관이 재생을 받고
인으로부터 운에서 식상이 토출했을 때 이 인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이 정관을 극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이 이렇게 용신인 경우에는요, 인과 재를 같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관이 재와 인을 같이 본다고 하면요, 부, 귀를 갖추고 학식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귀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월지가 비견인 월걸록 사주에서 천간에 재, 관, 인을 모두 갖추고 뿌리가 있다면 우리가 신강치삼기라고 해서 매우 귀한 형태라고 책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그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귀한 중인데 정화와 임수가 서로 합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고관무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고관무보라는 거는요, 외로울 고자에 벼슬관, 그리고 없을무, 그리고 보자할보를 사용해서 외로운 정관이 보자할 세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이 정관을 돕는 상신, 즉 희신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정임합으로 합해서 기능이 정지되어서 이 관이 홀로 외롭게 되어서 유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과 재 기능이 합이 되어서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합은 모두 기능이 정지되었다라고 보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지지의 합은 합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지의 합은 합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지에서 육합을 하거나 하면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령 지지에서 진토와 유금이 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진 않고요, 오히려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여기 내용은 자평진전에 있는 십간, 합이 불합, 천간의 합이 되지 않는 걸 논하는 부분에서 합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은 이 심효첨 선생의 자평진전이 나온 청대 1600년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명리를 알지 못하고 걸핏하면 본신이란 건 일간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간의 합으로서 함부로 득실을 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주천간에 있는 일간은요, 이 다른 글자와 합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일간이 병화일간이라고 했을 때 옆에 신금을 두고 있다고 해서 병신합이 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을 더 보시면요, 더욱 가소로운 것이 있으니 예책을 보게 되면 정관을 합하면 귀를 취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시지당한 논리지만 어떤 사람은 본신, 일간의 합도 합으로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지의 합도 합이 된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문맥상 보면은 즉 지지에 있는 글자는 합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진토와 유금이 합을 하고 묘목과 술토에 합하는 종류도 모두 합이 되는 것으로 논하니 오류가 심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금과 진토는 육합 관계가 있고요, 묘목과 술토는 묘술합 관계가 있는데 천간의 합과 같은 합거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천간의 합은 합거가 돼서 기능이 상실된다고 보는 게 맞고, 일간 합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지의 합은 천간의 합과 같은 합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는 왜 천간의 합과 다르게 논해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천간과 지지의 기운의 특성 차이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신봉 장난 선생의 명리종종을 인용하면서 천간과 지지 기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천간은 단일한 기운이고요, 지지는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 있는 잡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한번 기운이 합이 되게 되면 그 기운이 서로 기능이 정지되고요, 하나의 기운이 보통 다른 기운을 이렇게 극하면 이거를 우리가 갑경충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일방적으로 경금이 갑목을 극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운이 닫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지는 천간과 다르죠. 지지는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글자가 합이 되더라도 옆에 있는 글자와 다시 또 합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의 기운이 다른 글자를 극하더라도 서로 충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피해를 입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는 그 작용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천간합이 작용하는 것이 본인 사주에서 어떻게 좋게 작용할지 나쁘게 작용할지 연습해보는 것은 뒤에 예시명주를 보면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할 텐데요. 천간의 합은 절대 다른 기운과 합을 해서 새로운 오행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기가 합을 하면 갑기합토, 그리고 을목과 경금이 하면 을경합금, 그리고 병신합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오행을 생성한다는 게 진오행이라는 체계인데요. 이 진오행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 사용하는 건 정오행이라고 해서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는 작용만 있고 새로운 토기운을 생성한다는 이론은 이미 이리주의 자평 명리학으로 변화하는 체계에서 없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인식하시고 천간합을 보시면은 사주를 볼 때 조금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사주를 보면서 방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할 때 보통 내담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쭤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장 좋은 대운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본인 사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상담 시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모든 사주 케이스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앞에 배웠던 천간합만 정확히 이해하고 사주를 해석하면 방금의 궁금증엔 누구나 쉽게 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진 명주분이 천간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들어오는 운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이 사주는 단번에 답이 나오는 사주입니다. 바로 칠살평관인 신금이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정화 같은 식신 혹은 상관으로 인한 폐가 아주 심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 그리고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 여자라면 자식이나 먹고 사는 일로 인해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꼭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신금을 만나는 건 좋고 정화나 병화를 만나는 건 좋지 않은지 사주를 분석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월, 을목의 정제격 사주입니다. 정확히는 잡기 정제격이 이렇게 정관격으로 변격된 사주로 상관이 경관이 된 중 인수를 만나서 폐격이 되지 않은 사주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지지는 이 정제를 중심으로 봐야지만, 지지는 이 월지 이 술토 정제를 중심으로 봐야겠지만, 천간은 이 월지 술토 본기인 무기토가 천간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술 중에서 투출한 이 경금과 이 병화가 사주 천간의 용신이 된 사주입니다. 앞에서 봤던 자평진전 예시사주처럼 이렇게 천간의 월령에서 투출한 2개 이상의 기운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요, 이 두 의 용신 관계가 유정한지 무정한지, 즉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봐야 하는데 이 사주는 지금 정관이 상관을 만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관경관이 된 사주입니다. 좋게 말하면 상관이 경관이 됐다면 뭐 좀 남들보다 파격적이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좀 낼 수도 있지만, 자, 사실 사주천간에서 이렇게 가장 귀한 정관이 상관의 극을 당하는 건 좋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주가 겪는 실제 현상은요, 상관, 즉 내가 하는 말이나 혹은 변덕, 구설로 인해서 항시 내가 가진 귀, 즉 명예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 경관은 사실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러나 이 사주를 잘 보시면 이렇게 시간에서 임수 정인을 만난 건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임수인이 없다면 사실 이 사주는 폐격, 즉 쉽게 말해서 사주천간의 모양이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에 이렇게 상관을 만난 중에 이렇게 인수를 만났다면 좋게 보셔야 합니다. 이 인이 상관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폐중유성, 즉 폐과된 중에 사주가 다시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운을 배제하고 사주만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상관, 즉 아랫사람 혹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 인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뭐 부모나 학문, 공부, 문서가 내가 가진 정관, 즉 귀를 지킬 수 있게 된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주가 가장 좋아지는 때를 가정하려면 언제가 되냐는 겁니다. 바로 그거는 이 천간의 병화, 상관이 완전히 사주 천간에서 없어지는 게 좋겠죠.
현재 이 상태만 놓고 보더라도 사주천간의 모양이 나쁘다고 절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격에 사주천간에서는 가급적 상관이 이렇게 머리를 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운에서 이 신금 7살 편관이 들어오면 됩니다. 사실 이 신금 편관이 들어오는 게 정말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병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 7살 편관이 사주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살이 혼잡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일간이 엄청 신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살이 혼잡됐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관살이 혼잡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천간에서 지금 뭐 재를 남긴 건 아니기 때문에, 운에서 이 병화가 없다고 했을 때 살이 들어왔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에서 신금이 들어온다면 이 관살 혼잡으로 인한 사주천간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이렇게 천간의 병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운에서 신금 7살 편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사주 천간에서 병신합으로 흉신끼리 합의되어서 기능이 정지된 거니까 사주 천간의 모양도 훨씬 더 깨끗해진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운에서 신금 7살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이 정화 식신이 들어오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비밀은 이 시간에 있는 임수 정인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주는 상관이 관을 극하고 있는 중에 시간에 있는 임수가 이 상관을 극해서 사주에 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된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려면 사주천간에 있는 요 임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되겠죠. 그러려면 임수를 합하는 이 정화가 들어와서 정임합을 하게 되면은 이 식신이 인을 합한 거기 때문에 이 상관이 관을 마음 놓고 극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식신이 와서 이렇게 임수를 합한다는 것을 비유하면요, 식신은 내가 안일해서 혹은 내가 편하고자 인성, 즉 학문을 게을리했다 혹은 먹고 사는 문서를 줄여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정화가 뜨게 되면은 요 임수가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월간의 병화가 식신을 마음 놓고 이 정권을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분께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항상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천간의 병정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신, 상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식이 병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내가 편하고자 혹은 내가 규칙을 어기고자 하는 것들이 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명주분께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 심지어 절운까지도 이 정화가 뜨는 시점을 항시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것처럼 한 개 더 명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주 천간에선 어떤 글자가 들어오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어떤 글자가 들어올 때 사주가 좀 더 좋아질까요? 이 사주 입장에서 봤을 때 흉신인 편관 7살이 들어올 때 오히려 사주가 좋아지고요. 오히려 길신인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 사주 모양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유가 좀 눈에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주천간에는요, 이 사주를 우선 좀 간단히 분석해보면 월지는 식신입니다. 식신에서 지금 술 중에서 투출한 본기인 식신과 지금 술 중에서 투출한 경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신이 재를 생하는 식신생재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 내가 가진 기술, 언변 이런 것들로 편재, 즉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라 해서 좋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연간에 겁재가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 옆에서 겁재가 재를 극하는 건 비록 식신이 있어서 통관을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시 이분은 운을 배제하고 사주만 놓고 본다면 겁재, 즉 내가 가진 욕심이나 주변 동료나 형제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겁재를 해결해 주려면 원래는 가장 좋은 글자는 운에서 이 정관 개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겁재를 극하는 정관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이 개수가 무토에 의해서 바로 합의돼서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겁재가 원래는 이 식신을 통해서
쟤를 생하는 부분도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아예 없어진다면 겁재가 쟤를 극하는 것도 문제고요. 무토 식신도 날아가는데 사주에서 귀한 관도 날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천간에서 들어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글자가 사실은 이 정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수, 이평관, 칠살은 왜 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원래 이렇게 식신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가 칠살 평관을 보는 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주 내에서 관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 사주는 식신이 재를 본 사주입니다. 자, 이렇게 식신이 재를 본 중에서는 운에서 칠살 평관 임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식신이 재를 생하고 이 재가 다시 칠살 평관을 행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 사주가 식신이 살을 제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재가 살을 생하는 것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를 잘 보시면은 원래 문제가 되는 이 겁재가 살과 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주 모양이 식신과 재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을 배제하고 보면 이 사주천간에 이 겁재가 문제가 되는 사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겁재가 칠살 평관과 합과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깔끔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운에서 임수가 뜰 때 오히려 이 겁재, 내가 가진 주관일 수도 있고요. 주변 동료나 형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어떤 것이 합이 되는지만 잘 관찰해도 사주가 언제 좋아지고 언제 나빠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주에서 어떤 것이 합이 되는지만 잘 관찰하고 이를 적용할 줄만 안다면 내 사주가 언제 좋아지고 언제 나빠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주 형태가 꼭 이렇게 모양이 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천간합이라는 이론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사주 기초를 배울 때 배우는 원리도 그 원리의 정확한 이치와 내용을 이해하고 사주 해석에 이걸 적용하고 풀이하면 어떠한 사주든 내가 정확히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교쌤은 항시 사주를 정확히 보는 원리와 사주에 적용시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담 안내와 강의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 안내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시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